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절대성TV 문상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글로벌 성혁명의 사상적 배경을 소개하겠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마르크스의 추종자들은 정통 마르크스주의의 역사적 예언이 빗나갔으며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이율 배반적 행동과 마르크스 이론과 실제 현상이 다르다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방황하는 때에 좌파 진영에게 새로운 소망적 방향을 제공한 자들이 니체와 프로이드의 이론이었습니다. 니체는 원래 인간이 신이 되어야 할 존재로서 나의 가치를 내 안에서 찾아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탈기독교와 절대가치 제거로서 철저한 인간 중심 사고의 인본주의 사상을 심어준 것이죠. 니체의 꿈은 절대진리, 절대가치, 절대도덕에 대한 우상을 파괴하여 각자 인간 개개인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마르크스주의자이며 프로이드의 제자인 빌헬름 라이히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과 마르크스주의를 접목하였습니다. 그는 인간 개개인의 욕망 문제를 사회적 계급관계로 결부시켜서 프로이드 마르크스주의 흐름을 만들어낸 최초의 인물입니다. 라이히는 성정치, 성혁명 운동의 기반이 된 올가즘 이론을 펴냈죠. 빌헬름 라이히는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가족이든 소아든 파트너를 교체해서라도 올가즘을 유도해낸다면 6천년의 역사에서 인생의 모든 재앙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 확신했습니다. 성적 충동을 만족시켜라. 그러면 너의 지상천국을 창조할 것이다 라고 외쳤죠. 이 외침은 60년대 히피들의 사랑하라, 전쟁을 하지 말고 라는 슬로건의 초기 버전이었습니다. 라이히는 성적 해방을 방해하는 것은 결혼제도와 자녀 양육 도구의 가족제도를 반드시 해체해야 한다라고 믿었습니다. 라이히는 그의 성정치가 성공하려면 대중의 성애화에 달려있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핵심 대상은 아이들과 청소년의 성애화였죠. 성애화란 성적 본능에 의한 성적 대상화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적으로 느끼고 성적으로 보고 성적인 대상이 되게 하는 겁니다. 아이들의 성애화는 성을 금기시키는 부모와 교회로부터 아이들을 단절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아이들을 금욕에서 해방시켜 마음대로 성행동하게 만들면 가족과 교회의 권위는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국가를 지탱하는 질서가 파괴하는 것이지요. 라이히는 문화의 완전한 성애화는 가족과 교회 그리고 국가를 파괴할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수단이라고 믿었습니다. 라이히의 성혁명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마르쿠제와 미국의 히피들 그리고 프랑스 68 혁명 세대들에게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들의 구호는 너 자신을 억압적인 기독교 성도들로부터 해방시켜라. 너의 충동대로 살아라. 그래서 모든 지배로부터 자유로운 사회 낙원을 창조하라였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바로 빌헬름 라이히로부터 온 메시지였습니다. 네오마르크스주의 등장의 인물로서 이탈리아 공산주의 창립자 안토니오 그람시는 20년간 옥중 생활에서 쓴 옥중수고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가 죽은 뒤 약 30년 후 1965년에 책이 출간되었는데요. 안토니오 그람시는 정통 마르크스주의자들의 폭력혁명 투쟁보다 인간 개조를 위한 새로운 혁명 이론이었습니다. 그것은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 이론과 진지전, 기동전의 새로운 주장이었습니다. 그 이론은 폭력보다는 사람들의 생각을 개조하기 위해 인간의 생각을 개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유연하고 개방적 방법으로 교육이나 언론, 학계, 예술, 문화 등 영역에서 진지를 구축해서 대항하는 헤게모니를 전파하자는 것입니다. 그의 헤게모니 이론과 진지론은 1960년대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좌파 진영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인데 1923년 설립된 프랑크푸르트 사회조사연구소는 마르크스주의 연구소였습니다.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특징은 마르크스주의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을 융합시켜서 신마르크스주의를 주창하였습니다.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마르크스의 변주법적 유물론과 자본론 사상인 사유재산제도 철폐와 그리고 종교와 가족 파괴의 원칙을 근거로 사회 변화를 추구하였습니다. 1933년 나치가 점령하면서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폐쇄되었다가 미국에서 재건해가지고 1964년까지 홀크하이머가 총장으로 연구소를 이끌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슬로건 중에는 파괴하라, 너를 파괴하는 것을, 그리고 싸우라, 부르주아의 핵가족과, 만약 같은 사람과 2번씩이나 잠을 잔다면 너는 부르주아적 악의 노예다 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만 보아도 어떤 것을 주창하였는지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마르크스의 주된 관심은 인간성의 근본적 변혁이었습니다. 가족을 어떻게 파괴할 것인가? 이를 위해 마르크스는 에로스와 문명이라는 책에서 비판 이론을 주장하여 쾌락주의 원리를 지키는 것이 지배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모든 시대의 전쟁을 끝내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주장을 행동으로 옮긴 사회 공동체가 있는데요. 베를린의 집단 공동체 코민1과 코민2에서 해방된 성이 실행되었습니다. 이곳에서 근친상간과 소아성애가 공개적으로 실행되었는데요. 미디어는 이것을 열정적으로 보도하였습니다. 불특정인과 성관계 또는 아이들 앞에서의 성관계 또는 어른과 아이 성관계 또는 아이들끼리 성관계는 부르주아적 소유 개념이 없는 아주 바람직한 것으로 미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녹색당은 소아성애를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1990년대까지 성해방의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마르크스의 기존 체제를 거부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주장은 1960년대 젊은 세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결과 마르크스는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68혁명의 영웅이요 신좌파의 아버지로 불려졌습니다. 신좌파의 사상은 아주 매우 복합적이어서 마르크스 사상, 프로이드 정신분석학 또는 레닌, 마오쩌둥, 사르트르 등의 사상과 이론들을 수용했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구조주의 철학 역시 좌파 운동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프랑스의 구조주의는 언어학의 기초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조주의는 사물의 의미를 대립항을 둘러싼 문화적 구조에서 남자 대 여자, 빛과 어둠, 순결과 불결, 참과 거짓의 대립상에 의존하면서 인류학 또는 심리학 또는 정치학 등에 적용하였고 그렇게 구조주의 철학 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구조주의 철학자 중에 푸코는 프로이드 무의식을, 알티세르는 마르크스적 구조주의를 이용했는데요. 인간은 언어 활동과 마찬가지로 무의식 차원에서 지배를 받고 구조화된다는 것입니다. 후기 구조주의자들도 프랑크푸르트 학파와 마찬가지로 마르크스 사상의 추종자들이었습니다. 구조에 대한 모순을 파악하기 시작하면서 해체주의가 등장하게 되었죠. 이들은 남자 대 여자 구조의 성별 해체와 그리고 남편과 아내 구조의 부부 해체, 그리고 동성애와 이성의 구조 해체 등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대립항에 기초한 관습과 문화 구조의 해체를 통해서 모순과 허위에서 인간 해방을 추구하였습니다. 인간 해방을 외쳤지만 정작 두 사람의 말로가 좋지 않았습니다. 해체주의자 푸코는 동성애자로서 에이즈로 사망했고 알트세르는 정신 이상으로 아내를 목졸라 살해하고 정신병원에서 비참하게 그의 명을 다했다고 합니다. 1960년대 철학 사조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학파와 프랑스의 구조주의였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기존의 전통적 진리나 가치 체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프로이드와 마르크스 사상을 융합한 성혁명과 성정치를 주장하던 신마르크스주의는 60년대 베이비 붐 세대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치면서 사회적 파급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전통적 윤리 도덕의 문화와 대립하면서 대항 문화의 옷을 입고 문화 전쟁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구호는 자본주의 사회의 병폐를 보라. 권위주의와 전통적 윤리적 가치를 거부하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즐겨라. 비이성적인 것을 숭배하라. 병든 세상을 거부하라 등등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조들이 바로 젊은이들을 사로잡기 시작했고 1968년 5월 반체제 깃발의 68혁명은 프랑스 낭테르 대학의 기숙사 사건으로 발발하였습니다. 68혁명의 원인이 여러 차원에서 가능한 해석들이 있지만 신세대들의 개선 요구에 기성세대들이 꿈쩍하지 않음으로써 낭테르 대학의 기숙사 사건이 단초가 되어서 혁명으로 번져 전 세계의 좌파들이 자유와 평등, 연대를 원리로 아주 국제적으로 결집하게 되었습니다. 신세대들은 관용이 존중되고 차별이 사라진 사회, 그리고 성적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사회를 요구하였습니다. 68혁명은 바로 인권과 자유 그리고 평등의 개념들이 새로 정립이 되면서 지금의 글로벌 성혁명의 불쏘시개 역할이 된 것입니다.